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회담은 관심이 없고 한마디로 이 떡밥에만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 하노이 비행기로 4시간 거리를 열차로 한 60시간을 달려서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기차로 간다고 이렇게 지금 했고, 출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기차로 60시간을 가면서 세계의 이목을 기차로 지금 하노이를 가는 자신에게 집중시킨 채 또 중국을 갖다가 관통하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미래를 과시한 채 한마디로 회담 내용이라는 컨텐츠보다는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가는 이벤트를 더 부각시켜서 그야말로 이제 쇼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뭐가 합의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합의 내용은 지금 밖으로 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서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치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뒤에 중국이 있다는 뒷배경을 과시하기 위한 부분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런 김정은의 쇼에 말려들면서 지금 실무회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김정은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비핵화 의제보다 열차 여행으로 관심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원래 설을 한 달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춘제 기간, 즉 설 연휴나 설 분위기 등이 남아 있어서 철로가 북적거리는데, 이 춘제 기간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열차로 이렇게 종행, 즉 중국을 이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베트남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자기 할아버지가 베트남에 갈 때 김일성이가 1차 베트남 방문을 1958년에 갔는데, 그때도 중국을 쭉 관통해서 가다가 광주에서, 중국 광저우에서 비행기로 갈아타고 하노이로 갔는데, 김정은이는 이 하노이 국경까지 기차로 가서 이제 거기서 아마 내려서 차로 갈아타고 하노이 안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조선일보에 주한미군 철수 없다라는 미국이 감축에는 말을 흐렸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감축 가능성을 이렇게 묻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여지를 남겨서 비핵화 협상 때 논의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왔고,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 안 한다 하면서 충동적 합의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부총리 면담 자리에서 중국이 많이 도와줘서 회담이 성공할 거라 이야기도 했고, 또 김정은이가 협상에 진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며 트윗도 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지금 큰 간극이 있어서 이것이 잘 되겠느냐, 다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성과를 이렇게 얻었다라고 발표하려고 양보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서 양측이 비핵화가 서로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기본적인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했다. 미국과 북한 협상 대표들의 간극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로 부를 수 있는 상호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1대1 면담 등이 되면 접촉에서 큰 양보를 할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막으로 화면에 넣겠지만은 미국 하원의 주요한 세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이거 아직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보냈는데요. 이건 2차 미국 회담에 대한
우려하는 글들을 서한으로 보냈는데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즉 항복하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많은 여론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전략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면서 비핵화를 부분적으로 하는 척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첫 회담도, 싱가포르 첫 회담도 미국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보고하기 전에 2차 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2차 미북 회담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2차 회담을 하고 결론이 난 7일 내에 폼페오가 직접 미국 의회에 보고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서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이 3명입니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이에요. 민주당에. 그래서 이 외교위원회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 전번에 그 한국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났던 분이죠. 그리고 군사위원회 위원장 아담 스미스, 그리고 이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아담 시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미국 하원 이 군사위원장 아담 스미스, 또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 아담 쉬퍼, 이 3명이 지금 서한을 보내어서 트럼프에게 일주일 안에 결과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한국 언론에 지금 어디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하원 이 주요 세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왜 보냈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한마디로 미국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위험한 도박에 나서고 있다. 근데 미국 언론이나 정보기관, 군부 어디에서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 김정은은 비핵화하는 척 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다. 그런데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회담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회담 후 결론 나면 일주일 이내 의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한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미국과 지금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기로 했던 볼턴이 한국에 와서 이 한국과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이번 미북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마치 세게 나갈 것처럼 볼턴이 마치 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본도 불러서 부산에서 예외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 정부에 강한 요구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압박을 해서 쉽게 양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또 헛발질을 했습니다. 이 최고 강경파 볼턴이 직접 와서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경고한다. 자, 볼턴은 지금 생계형 한마디로 백악관 직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온다라는 볼턴이 베네수엘라에 지금 마두로 정권과 관련해서 외부 지원이 국경에서 충돌이 벌어져서
사망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금 볼턴이 오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도 주변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손발이 안 맞다. 볼턴이 안 온다라는 것 자체가 손발이 안 맞다라는 거죠. 자, 일본과는 지금 해상 합동 훈련이 열리는데 이 합동 훈련에 지금 일본이 최종적으로 불참을 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연합 훈련이 열리는데요. 이 사이에 또 중국 공군기가 전례 없이 지난 토요일 울릉도 독도 사이를 치고 올라오면서 한마디로 정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하늘을 휘젓고 다니고 이 카디즈라고 부르는 방공식별구역을 지 맘대로 침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군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는 점에 중국이 남해와 동해까지도 서해뿐만 아니라 서해는 자신들의 안방이고 이제는 중국의 영역이라고 휘젓고 다니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로 유지되어 오던 동해와 남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역이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동해 끝에 훈춘 있는데 바다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서해와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이 있는데 아주 짧게 이 바다로 연결되는 중국의 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엮어서 한반도를 완전히 포위해버리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태까지 역사 이래 한국이 이렇게 잘 살은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한미일을 바탕으로 이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질서에 속해 있어서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그런 이 공산국가들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한마디로 안보에 있어서 큰 덕을 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점차 트럼프 시대에서 동북아에서 발을 빼는 고립 정책으로 가고 있고, 자, 육지에서는 이게 본 적도 없는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고, 해양에서 월등한 권한을 가진 일본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도 비겁되고, 한국은 미국과 손발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은 최근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다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회담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실무 책임자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협상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했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옆에다 대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북한의 아이들이 핵을 짊어지고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폼페이오는 이런 북한의 말을 인용해서 예상 못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비건은 미국 실무회담을 김혁철이와 24일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시간 반 만에 이 회담을 마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엄지척이를 했다는데, 자, 미국은 별일 없다고 낙관론을 전파하고 있는데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 하고의 뭔가가 잘 안 풀리니까 우리는 북한이 충분히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정은의 보따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느냐? 저는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여정, 김영철, 최선희가 지금 동행해서 당국을 하고 있는데 김혁철은 미리 가서 지금 비건과 협상 중이고 김창성이는 지금 미리 가서 의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앞이 비핵화인데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문재인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가
국제사회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확언을 했지만은, 자, 볼턴조차도 지금 특별한 설명 없이 비핵화를 조율하기 위해 오겠다 하다가 안 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베네수엘라 문제에 집착하겠다면서 이렇게 제껴버렸습니다. 트럼프하고 문재인과 35분 통화만 하고 한국과는 한미 간에 직접적인 이번에 회담을 위한 조율이 고위급 회의로 열리지 않은 채 미북 회담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오고 시진핑과 만나서 작전을 다 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북중 간의 결속을 상징하는 60시간 중국 관통 열차 여행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제대로 회의도 하지 않고 지금 회담에 트럼프가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고노 외상이 기자회견을 금요일 날 갖고 그 이틀 전에 있었던 20일 날 있었던 트럼프와 문재인 간의 전화회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노는 한국이 말하는 것은 제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며 지금 이는 제재가 해제된 뒤의 이야기로 이해한다. 즉 문재인이 거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등에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에 돈을 다 댈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현재 미일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와는 관계없는 제재 해제 이후의 이야기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남북 경협은 제재가 완화된 뒤에나 가능하고 그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남북 경협이나 일부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못써 박았고 고노 외상은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는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정면으로 문재인 트럼프 통화 내용에 대해서 특히 2차 미북 회담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길을 틀려고 하는 문재인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은 전화회담에서 트럼프하고 남북 사이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협 사업까지 트럼프가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뭐든 떠안겠다. 즉 돈을 우리가 다 대겠다.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이 돈 되는 역할을 활용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금강산 개성공단이라고 직접 언급을 안 했지만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의 중간 단계로 2개의 사업을 제안했다라는 중앙일보의 21일자 보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문의 이런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했지만은 일본 외상이 한미일 공조체제, 즉 비핵화에 대한 공조체제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뭔가 이 제재 완화 선물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지난 22일 밤 폼페이오하고의 전화회담, 즉 문재인 트럼프 한 다음날 회담에서도 CVI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폐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미사일 폐기를 위해 미일은 계속 연대하고 있고 방향성도 딱 맞아있다. 즉 일본은 너네들이 긴 거, 즉 ICBM만 폐기한다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중거리도 해야 되고 한국도 똑같은 입장 아니냐고 일가를 한 겁니다. 지금 2차 미북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 폐기하고 ICBM 일부 폐기 카드를 거론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금강산 관광 한미 연락사무소를 주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치가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즉 트럼프하고의 대화에서 언제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언제 사찰 검증을 받겠다.
이 말을 하는가가 핵심이다는데 이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미국의 정책과 북한에 대한 핵 정보와 김정은에 대한 분석과 이런 데서 뛰어나고 또 중국의 러시아의 전략까지도 이해하는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외교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의 군사위원회 위원장 또 정보위원회 위원장 하원의 핵심 세계위원장이 공동명의로 북한이 비핵화할 걸로 보이지 않는데 또 회담을 한다고 자빠졌냐? 회담 후 일주일 내에 의회에 보고하라고 트럼프한테 서한을 보낸 겁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 그게 말처럼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개망신으로 끝날 회담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실무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톱다운 방식의 사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